1년차 때부터 갑자기 회사가 이제 정리해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1년차 때부터. 근데 그게 정리해고가 위에서부터 하는 게 아니라 신입사원부터 한다고 얘기가 있었어요. 투자자분들 상당히 힘든 시간인데 지난 뭐 2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역전세 관련돼서 뭐 저도 마찬가지로 공사에서 꾸준히 얘기 드렸는데 힘들어 하신다라고 그 내용이 좀 적혀 있더라고요. 네. 그걸 어떻게 지금 이겨내고 계시는지를 그 다가구 같은 걸 좀 이제 계약을 한 상태라서 그걸 위해서라도 좀 여유 자금을 위해서 조금 매도를 지금 하려고. 3년 안에 순자산 30억, 자산가, 순자산을 네. 그다음에 현금 흐름 월 1,000만 원 목표를 이렇게 잡으셨더라고요. 방 안으로 물이 이렇게 차고 들어오는 느낌이어가지고 세입자가 이제 좀 장판을 들춰보니까 물이 계속. 수익형 부동산 쪽에 이제 원룸 건물을 계약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 올해 말 정도에 이제 잔금이 예정돼 있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고, 큰 도시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어디로 그 지역을 선택하신 건가요? 다니시면서 건물을 몇 개 정도 보신 것 같아요? 대전, 평택, 청주 해가지고 한 40-50개는 거. 40. 돈 관련돼서 창업을 하셨다라고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도 고시원 유튜브 이런 것만로 저도 봤지 실제로 창업해서 운영하시는 분들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일반 사람도 잘 모를 것 같고, 그럼 어떻게 고시원 쪽을 내가 해서 해봐야 되겠다, 공부를 어떻게 했고 어떻게 실제적으로 직접 하고 이거 하시게 됐는지를 좀 알려주시면 와이프분께도 한 말씀 해주시면서 영상 이벤트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내에게 하고 싶은 말은 맞습니다. 오늘 제 옆에 정말 귀하신 분을 모셨고요. 지난번에 제가 영상 통해서 레버리지라는 이번에 컨텐츠를 좀 기획을 하고, 혹시라도 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메일로 좀 내용이라든지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제가 이렇게 받아보고, 그 중에서 정말 필요하다 싶은 분과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이제 이렇게 영상화해서 컨텐츠로 여러분들 좀 만나게 됐는데, 이번에 제가 레버리지 통해서 만나신 첫 분이 이번에 멀리서 오셨습니다. 간략하게 저희 구독자님께 개인적인 소개를 간략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청주에서 온 이제 34살 직장인입니다. 맞죠? 예, 결혼하셨고 2019년도부터 투자를 네. 시작을 하셨고 지금 이제 5년차 정도 접어드시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제가 매물 개수적으로 이렇게 쭉 카운팅을 해보니까 10개 이상이 좀 되시는 것 같아요. 네. 아파트를. 네. 아파트 투자를 그러니까 매년 한두 채 정도는 꾸준하게 하셨다는 의미로 제가 들었는데, 일반적인 직장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5년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많은 아파트를 투자를 할 수 있을까라고 구독자님 뭐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아파트를 선택하게 됐고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아서 투자를 지금까지 해오고 계신지를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직장 생활을 2018년 1월부터 했고요. 1월부터 했는데 제가 이제 1년차 때부터 갑자기 이제 회사가 이제 정리해보라는 얘기가 1년차 나왔어요. 때부터. 1년차 때부터. 근데 그게 정리해고가 위에서부터 하는 게 아니라 신입사원부터 한다고 얘기가 있었어요. 그 돌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회사가 어쨌든 나를 책임져 주지 않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어떤 투자를 해야 될까 해서 주식, 뭐 부동산 이런 거 이것저것 좀 알아보다가, 주식은 조금 저랑 성향이 조금은 안 맞겠다 싶어서 부동산에 먼저 일단은 입문을 하려고 했고, 그 당시에 제가 갖고 있는 돈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한 2, 3천 정도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부모님한테 좀 빌리기도 했고, 제가 또 회사를 1년 정도 다녔다 보니까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네네. 신용대출을 다 풀로 땡겨서 그걸로 일단은 먼저 처음 아파트를 투자를 진행했고, 그러고 나서 가장 좀 오른 폭이 보이고 어느 정도 이게 성과가 좀 나니까 그 다음 거 진행하고 하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또 취득세 중과가 또 걸렸어요. 정부에서 이렇게 규제가 날라오니까. 네네. 그래서 거기서 더 투자하기는 어렵겠다 싶어서 그때 이제 공시가 1억 이하를 지방 쪽으로 이제 돌아다니면서 좀 투자를 진행했고, 아직 매도 경험은 많이 없어요. 한 건 지금 매도 진행 중이고 나머지는 아직 다 보유 중이고, 차차 이제 매도를 해서 하나하나 이제 정리를 하면서 좀 합칠 생각입니다. 모든 지금 저 포함해서 모든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좀 힘든 시간인데, 지난 뭐 2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역전세 관련돼서 뭐 저도 마찬가지고 영상에서 꾸준히 얘기 드렸는데 힘들어 하신다라고 그 내용이 좀 적혀 있더라고요. 네. 그걸 어떻게 지금 이겨내고 계시는지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일단은 역전세가 나기 좀 전부터 투자를 일단 멈추긴 했고요. 아파트 전세 투자를 일단 멈추면서 일단 최대한 돈을 모았어요. 모으면서 또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추가로 더 대출을 받아서 상환 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드리고. 근데 저도 힘들었는데 저보다는 이제 제가 제 동생을 좀 아파트를 그때 사줬었는데, 동생이 역전세가 좀 크게 나가지고 그게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동생도 대출 받고 부모님도 좀 이제 도와주시고 하셔가지고 그건 지금까지는 잘 마무리가 된 상태라 지금은 뭐 좀 한 차례 위기는 좀 벗어난 상태인 것 같아요. 일단 지금도 일단은 매도를 몇 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신가요?
그건 아닌데. 아직은 아니고요. 예, 아닌데 네. 일단 하나는 매도를 한 상태, 그 계약 중이고 여러 개 좀 매도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제가 그 다가구 같은 걸 좀 이제 계약을 하는 상태라서 그걸 위해서라도 좀 여유 자금을 위해서 조금 매도를 지금 하려고 계획 중이에요. 아까도 그 지방 쪽에 공시가격 1억이야 이렇게 투자를 하신 걸로 돼 있더라고요. 일반적인 직장인 분이 야, 저 많은 다양한 지역에 이렇게 좀 아파트가 보유하고 계시던데 네. 그럼 어떻게 그 지역까지 다 공부를 하시고 그거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야, 그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매일매일 일단 뉴스 보는 건 일단 기본이고 일단 호갱노노나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네. 계속 매물을 봤어요. 계속 매물을 보면서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대략적으로 파악을 하고 그다음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조금 실제 매물이랑 지금 호가랑 차이랑 조금 어느 정도가 차이가 있는지랑 그런 것도 파악을 좀 하면서 좀 아무래도 직접 못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죠. 부동산 쪽에 전화를 좀 많이 했죠. 좀 가격이 많이 안 뛴, 그러니까 전세가 매매랑 좀 붙은 시점에서 가격이 좀 많이 안 뛰었다, 아니면 좀 하락했다 이런 지점으로 좀 최대한 들어갔는데 뭐 오른 것도 있고 사실 떨어진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투자를 했을 때 본인만의 그 투자할 그 아파트를 나 지금 이때 들어가야 되라는 기준이 어떻게 있으신가요?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입주 물량이라고 생각했어요. 입주 물량. 수급에 가장 중요하다. 수급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왜냐면 이게 어쨌든 입주 물량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전세 빼기도 쉽지 않고 매매가도 같이 하락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일단 수급을 가장 먼저 봤고 그리고 일단 팔릴 수 있는지가 저는 중요했어요. 실거래가가 일단 충분히 있는지. 뭐 아무래도 공시 1억 이하다 보니까 뭐 사실 모든 인프라를 다 갖출 수는 없어서 네. 한 가지를 좀 몇 가지만 좀 정했어요. 예를 들면 학군이면 학군, 뭐 교통이면 교통,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몇 가지만 좀 한정해서 정했고 그래서 결국엔 좀 최대한 저렴한 거 살려고 했어요. 최대한 오른 지역 말고 오른 동네 말고 오른 아파트 말고 네. 최대한 저평가된 거를 좀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곳 가능해라고 하실 분도 계실 건데 네. 자,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를 우리가 이렇게 딱 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제 3년 안에 순자산 30억 자산가 순자산으로 네. 그 다음에 현금 흐름 월 1,000만 원 목표를 이렇게 잡으셨더라고요. 네. 근데 어떻게 그 목표가 나왔는지 금액적인 어떻게 세우셨나요? 원래는 그니까 지금 좀 하락이 좀 진행되기 전까지는 그거에 대한 목표가 좀 더 선명했는데 지금은 조금 사실 불투명하긴 한데 네. 근데 저는 그거 지금 자산보다는 지금은 좀 현금 흐름에 좀 집중하고 있어요. 현금 흐름 월 1,000은 최대한 2년, 3년 안에 좀 만들려고 1,000만 원 정도는 만들어서 좀 그렇게 안정적으로 좀 운영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월 1,000만 원을 만든 다음에는 혹시나 회사를 나오실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그냥 회사는 다니실 뭐 일은 더 내가 근로소득을 하실 계획이신 건지? 일단 제가 청주에서 근무하는데 네. 본가가 저랑 아내랑 둘 다 약간 부천, 인천 쪽이에요. 그래서 뭐 아직 1,000만 원 이에 딱 가겠다 이건 아닌데 그 어느 정도 월급 이외에 좀 많이 월세가 들어오거나 이렇게 되면 다른 직장을 구해서라도 일단 이쪽으로 좀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 당시에 좀 상당히 많이 이렇게 가격이 올라갔을 때 그래도 세금 내고 팔 거리라는 저는 후회가 좀 있거든요. 혹시 그런 측면에서는 다음에는 내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장을 뭐 좋은 장도 겪으셨고 좀 힘든 장도 겪으시고 나서는 어떤 생각을 또 최근에 하시게 된 게 있는 건지. 그 당시 2년 전에는 무조건 약간 전세랑 매매랑 갭을 적게 해서 투자금을 적게 무조건 가져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컸어요. 왜냐면 돈도 적기도 하고 아무래도 투자금 여러 채를 투자하려다 보면 돈을 최대한 적게 들여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같은 생각은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추후에 시장이 어려워졌을 때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수익형이랑 그런 차익형이랑 조금 병행하면서 하는 게 저는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면 그럴 것 같아요. 누수 관련돼가지고 네. 뭐 어디 쪽이 누수가 돼서 이렇게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 좀 잠깐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부산 물건이었는데 네. 부산 쪽에 이제 양변기 뒤쪽에 그쪽에 누수가 있었는데 몰랐어요. 그러니까 방 안으로 물이 이렇게 차고 들어오는 느낌이어가지고 세입자가 이제 계속 장판을 들춰보니까 물이 계속 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수 업체한테 여쭤보니까 타일을 깨면서 이렇게 찾다가 결국에는 찾으신 데가 양변기 뒤쪽에 그쪽에 배관이 찢어져가지고 물이 네.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게 비용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100만 원 안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랑 수리랑 다 해서 그 타일 다 수리하고 다 해서 생각보다 얼마 안 됐다. 5, 60이었나? 한 100만 원 안쪽이었어요. 제 가격은 정확히 기억 안 나요. 그게 근데 천만당이 아랫집으로 간 건 아니고 예, 그냥 옆에 그냥 우리가 사는 세입자분 네. 그 방으로만 예. 누수가 됐네요. 시간이 더 지체됐으면 아래쪽에서도 문제가 생겼을 텐데 아래쪽은 다행히 문제는 없었고 그래서 다행인 것 같아요. 건물을
계약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 올해 말 정도에 이제 잔금이 예정돼 있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잖아요. 뭐 큰 도시는 말씀해 주실 수 네, 있나요? 네. 어디로 그 지역을 선택하신 거는? 일단 오창, 청주의 오창. 쪽으로, 청주 오창. 네, 네. 오창 쪽을 선택했어요. 거기 그 지역을 선택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청주 일단 살아서 가깝기도 하고, 음.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수익률로 가장 먼저 봤어요. 수익률. 네, 수익률이 가장 좋은 걸로 최대한 수익률이 좋게 나오는 물건으로 최대한 찾으려고 했는데, 후보군 중에 뭐 평택도 있었고 대전도 있었고 그 오창 이게 세 군데 중에 좀 최대한 선택하려고 했거든요. 대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상황이 좀 어렵기도 하고 조금 전세 다들 부동산 사장님한테 가보면 전세를 다 못 맞추시겠다 하더라고요. 예, 그쪽에 조금 문제가 좀 있나 봐요. 전세 사기 그런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그것도 있고 수익률이 좀 오창보다는 안 좋았어요. 그리고 평택은 가격이 너무 비싸고 비싸서 그거는 좀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다음으로 알아본 데가 이제 오창이었는데 네. 오창에서도 조금 물건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최대한 수익률이 높은 걸로 일단 골랐습니다. 일반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 오창에 가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네. 거기에 오창이라는 것을 딱 생각했을 때 그 수익률도 그렇지만 그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그 주변에 예를 들어서 뭐 직장인분들이 많아서 거기를 선택하신 건가요? 맞아요. 그쪽에 일단 다 유명한 기업으로는 에코프로비엠 그쪽도 있고 그쪽에 이제 근처에 이제 하이닉스도 있고 네.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회사도 있고 그 관련된 파생되는 중소기업, 뭐 중견기업들이 다 그쪽에 다 포진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일단 오창 지도를 보시면 뭐 아파트나 다가구를 주변으로 해서 모든 기업들이 다 포진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수요적인 측면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세금이 적다는 거는 한 실제적인 매가 대비해서 네. 한 대출도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보증금도 있을 거고 이렇게 네. 한 몇 대 몇 정도 되는지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예를 들면 뭐 10억 10이라고 치면 예를 들어서 10이라 치면 대충 전세 저는 좀 전세를 조금 좀 많이 내는 편이긴 한데 전세를 한 6에서 7 6에서 7 나머지 3은 대출은 없고 그냥 제 자금 정도 건물에 대출이 없나요? 대출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그 가구 수가 많아서 그래서 대출이 없는 건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좀 전세를 껴서 초반에 얻고 제가 또 딴 거 매도하고 해가지고 투자금을 모아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전세를 월세로 전환시킬 계획이었거든요. 현금 쪽으로 네. 뭐 추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역전세 쪽으로 많이 또 들어가다 보니까 네. 메일에 적어주신 내용에 그 고시원 관련돼서 창업을 하셨다라고 네.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도 고시원 유튜브 이런 것만로 저도 봤지 실제로 창업해서 운영하시는 분들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일반 사람도 잘 모를 것 같고 그럼 어떻게 고시원 쪽을 내가 해서 해봐야 되겠다. 공부를 어떻게 했고 어떻게 실제적으로 직접 하고 이거 하시게 됐는지를 좀 알려주시면 일단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일단 전세 투자가 막히면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네. 왜냐면 전세 투자는 아무래도 특성상 제가 대출을 일으키고 그거에 대한 거를 이자를 계속 메꾸는 방식인데 이게 월급은 어쨌든 한정돼 있고 내는 이자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벅차기도 하고 좀 위험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요거를 현금 흐름을 어떤 걸 하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직장인이다 보니까 뭐 그렇다고 개별로 뭔가 사업을 할 수도 없고 뭔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조금 직장인들이 편하게 좀 다가갈 수 있는 걸 뭔가 찾아보다가 무인 쪽이나 아니면 고시원 쪽 이쪽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무인은 아무래도 또 거기도 또 투입되는 시간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CCTV도 계속 봐야 되고. 그래서 아무래도 고시원 쪽을 좀 생각을 했어요. 고시원 쪽도 매물 알아보고 좀 계속 알아보다 보니까 괜찮은 매물이 보여서 그것도 계약을 해서 지금 한 1년 좀 넘게 운영을 하고 있고. 직장 생활은 하시면서 네. 여기는 그러면 그 관리하시는 분이 별도로 거기 상주로 하고 계시나요? 상주는 아니고 요새 트렌드가 이게 고시원 상주하게 하는 게 아니라 청소하는 이모님을 조금 두고 최대한 깔끔하게 진행을 하고 기품 이런 거는 제가 이제 주에 몇 번씩 가서 기품 채워놓고 손님 응대할 거 있으면 CCTV로 전화를 통해서 어디 방이 있으면 그쪽 방에 가서 방을 보시고 괜찮으시면 방 안에 있는 계약서 작성하시고 입금은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비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요즘 그렇게 안 해요? 네. 왜냐면 오신다 해놓고 안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뭐 몇 시에 오신다 해놓고 연락 주저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전화상으로 그냥 오셨으면 연락 달라 해서 연락해서 CCTV 보고 방 보여드리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뭐 민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어디가 고장났대요. 제가 너무 그게 급한 상황이 아니면 제가 가서 하고 진짜 급한 상황이다 하면 그건 이제
주변에 이제 설비업자분이 계속 연락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분한테 연락해서 요거 좀 해주세요 하면 그분이 어쨌든 잘 아시니까 거기 가서 수리해주시고 그 영수증만 저한테 처리해주시고. 운영하시는 그 방이 몇 개 정도 돼요? 45개. 와, 그렇게 많아요? 예. 미니룸인데 45개 중에 지금 42개, 3개는 창고고 42개는 이제 실제 입실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 중에서 실제 지금 계시는 분 한 30분 정도? 네, 30분 정도 계세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다 조용하시고 다 좋으세요. 그렇겠죠. 어딜 가나 그렇죠. 그렇습니다. 단기로 그냥 조금 사실 분이라든지. 네.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신가요? 경제적으로 좀 상대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주 수요층이?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고시원 특성상 저희는 보증금이 없거든요. 딴 데는 보증금이 좀 몇십만 원씩이라도 받는 데도 있는데 네네. 저희는 일단 보증금이 없고 조금 기초소득자분들도 많고 네. 아무래도 조금 그 일용직 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네. 그런 분들이 주로 오세요. 학생들은 잘 안 오시더라고요. 학생들은 조금 더 깔끔하고 그러겠죠. 조금 더 신식을 좀 원하고 네. 저희는 좀 가격을 좀 저렴하게 하면서 조금 그래도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고시원을 만들기 때문에 다들 뭐 월세는 잘 내시고 안 내면 제가 가서 조금 그건 똑같죠. 안 내면 어떻게 하세요? 안 내면 계속 한 며칠 정도 기다려주시나요? 월세가 잘 안 들어오면? 원래 잘 내시던 분이면 제가 며칠 정도는 기다려드리고 정 안 낸다 그러면 그때 연락하는데 뭐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셨거나 계속 원래 연체되신 분이면 그 전부터 연락을 해요. 내시기 전부터 계속 돈 내셔야 된다. 입신을 날리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나 그냥 직접 제가 찾아간 적도 있어요. 직접 찾아가서 계속 문 두드리고 계속해서 받아낸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원룸 하시는 분은 저도 많은데 네. 고시원 쪽은 네. 저도 처음 뵈가지고 직장인은 그러니까 일은 또 직장인 일대로 하고 네. 고시원 관리도 이렇게 많은 후실을 관리도 해야 되고 아파트도 2자리 이상에다가 향후에 이제 또 원룸 건물까지도 네. 운영을 해야 되는데 네. 이런 제가 메일 주신 것도 보고 오늘도 말씀 쭉 나눠봤는데 네. 그 목표나 계획을 잘 세우시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딱 세우면 직진하시는 스타일이신 것 같고 현재도 저는 제가 만약에 그 나이대로 돌아가도 저걸 내가 다 할 수 있을까? 그 많은 관리를?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또 아직 나이가 젊기 때문에 저게 가능한 건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떠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조금 쉽진 않아요. 왜냐면 제가 청주에 살고 있는데 지금 부천에 고시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 청주가 아니고? 네, 청주가 부천인가요? 아니라 부천이에요. 그래서 거리가. 근데 이제 제 아내 고향도 그렇고 그쪽이 부천이라서 네. 뭐 주말에 올라가면 이제 그 어머니 아버지 좀 뵐 겸 거기서 좀 자면서 조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말에는 고시원 일하고 평일에는 회사 일하고 하면서 그냥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사실 조금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고시원은 조금 아무래도 매도를 좀 계획을 하고 있어요. 고시원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해서 좀 원룸 건물에 좀 집중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추후에 만약에 좀 올라가거나 좀 이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때 다시 뭐 하거나 왜냐면 경험치가 어쨌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좋은 매물을 골라서 다시 할 수 있는 그게 기회가 생기니까 뭐 지금은 조금 사실 두 개 같이 병행하기는 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고시원은 좀 매도 계획을 하고 있어요. 나의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구독자님들께도 내 계획이나 목표 마지막으로 그다음에 와이프분께도 한 말씀 해주시면서 이 영상 이벤트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향후 목표는 저 단기간으로 일단 잡았는데 단기간으로 일단 저희가 아직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아기는 없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계속 올라가고 싶어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부모님들도 다 위쪽에 계셔서 그쪽에 아내랑 같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제가 이 회사를 그만두든 아니면 이직을 하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쨌든 현금 흐름이 필요하더라고요. 아내도 어쨌든 일을 지금 다니고 있긴 한데 나중에 애 낳으면 못 다닐 거고 그거를 여러 가지 면을 생각해서 그거는 저랑 아내랑 조금 행복하게 저랑 나중에 애기도 같이 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지금 조금 고생하더라고요. 조금 그 목표를 향해서 좀 나아가는 거고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는 일단 한 3년 내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금 흐름 한 1000만 원 정도는 만들어서 그 애기 낳기 전까지 조금 그렇게 좀 해놓는 게 제 목표예요. 아내에게 하고 싶은 말은 지금 결혼 전부터 진짜 많이 불안했을 텐데 왜냐면 제가 뭐 다른 사람들하고 조금 다른 환경이고 좀 다른 그런 스타일을 갖고 있다 보니까 많이 힘들 텐데 그래도 많이 믿고 따라와줘서 정말 고맙고 앞으로도 그래서 제 아내만큼 제 가족만큼은 제가 행복하게 해줄 생각이라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옆에 딱 이렇게 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또 다들 직장인이시고 공개를 하면 좀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길게 또 멀리서 와주시고 레버리지 인터뷰에 또 응해주시고 저도 많은 걸 배웠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도 더 좋은 제가 영상 또 도움 드릴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뵙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